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플로리다에서 폐막한 미국 보수 정치행동대회 스펙 연설 직후 뉴스맥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만약 자신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화당 그 누구도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화당 내에서 누구를 라이벌을 꼽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어떤 공화당 인사도 자신을 패배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스스로 공화당을 진두지휘해 2022년 중간 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내 반트럼프파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고 신당 창당 없이 공화당을 사실상 트럼프당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친트럼프파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참여를 선언하면 이들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후보 지위를 양보하고 러닝메이트로 차차기를 노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변인을 지낸 케일리 매커네니가 폭스뉴스에 평론가로 합류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 매커네니를 써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떠들어댔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뉴스 평론가로 변신한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캔슬 문화가 모든 미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화 작가에게도 불똥을 튀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닥터 수스의 그림책은 전 연령대의 미국민들이 생애 첫 동화로 3, 4살 때 접하게 됩니다. 그냥 미국민들이라면 무조건 읽게 되는 동화책의 작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50년대 후반 주로 쓰여진 그의 동화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도서 상위권에 등재되는데 2020년 지불된 인세만 3,300만 달러, 하나로 약 370억 원입니다. 이는 고인이 된 작가와 가수 등에게 지불되는 로열티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사후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아티스트는 팝스타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의 동화책은 모자 속의 고양이, 롤렉스 시계가 아니고요. 롤렉스입니다.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훔친 방법, 녹색 달걀과 햄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닥터 수스의 동화책들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캔슬 문화의 유탄을 맞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대에는 인종차별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작가가 그린 사파나 동화 내용에도 당시의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흑인들이 나뭇잎 치마를 입은 토인으로 묘사되거나 아시아인이 눈 찢어지고 이빨 튀어나온 키 작은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흑인 어린이나 아시아계 어린이들이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약간 사파를 교정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BLM 시위 때부터 시위대들이 홍위병들처럼 닥터 수스를 마치 인종차별주의자처럼 퇴출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모독했고 급기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의 대표작 6권이 인종차별적 묘사라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닥터 수스의 가족이 세운 닥터 수스 엔터프라이즈는 오늘 성명을 내고 판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교사와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몇 달간 논의를 한 끝에 결정을 냈고 전문가들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4개 동물원이 생긴다면 맥 엘리것의 연못, 나는 멀버리 거리에서 이걸 본 것 같아, 얼룩말 너머에서, 스크램블 에그 슈퍼, 고양이의 퀴즈 등 6권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사상과 문화가 변한다고 하지만 작가의 작품에 대한 선택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수십 년 사랑받은 작품을 판매 중단시킨 주체가 소위 정치적 올바름을 밥 먹듯이 주장하는 극좌단체들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미국의 문화를 조종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해졌다는 것이 바이든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저희 이슈 이수다에서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코로나 사태로 스타가 된 그가 사실은 뉴욕주 요양시설의 코로나 확산으로 수천 명 노인들의 죽음을 야기한 책임자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마침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요양시설 사망 통계 조작으로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더니 성희롱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한 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2019년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는 애나 러치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리치는 쿠오모를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봤는데 친구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줘 고맙다고 인사하자 갑자기 자신의 드레스 등허리 아래쪽 맨살을 쓱 만졌다고 했습니다. 또 볼에 손을 대고 키스해도 되냐고 주변에 다 들릴 만큼 크게 말했는데 리치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네요. 앞서 그의 전 보좌관과 전 비서도 각각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는데요. 전직 보좌관인 린지 보일런 전 경제개발 특별고문은 쿠오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맨하튼 사무실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고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스트릿 포커를 하자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 비서 샬럿 베넷은 쿠오모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한 사람과만 하는지 나이 든 사람과 잔 적이 있는지 등 성생활에 관해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나의 언급 중 일부는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인됐음을 인지했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연이어 터진 의혹에 요양원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까지 겹치자 소속 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은 정말 큰 건데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친다면 거의 서울시장이 연이어 각종 추문을 폭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한편 CNN이 쿠오모와 관련된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인 CNN 간판 앵커 크리스 쿠오모 때문인데요. 쿠오모 앵커는 비난에 대해 입을 열고 형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CNN은 이 사안을 보도해야 하지만 내 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 오히려 더 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3번 눌러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